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 현실적으로 그첫 동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땅은 개인 소유지만 지상의 공간은 국가의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개념적인 얘기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럼 이것을 실현하느냐의 문제인데, 자, 우리가 용적률이 200%다 하면 지난번에 봤듯이 땅 100평에 건물 200평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토지의 사회적 능력,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200%에 꼭 한정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겠죠. 만일에 지금 개인의 토지 혹은 재개발 조합의 토지에 대해서 이인허가를 담당하는 국가가 이 이인허가를 내주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청년 주택, 청년 임대주택 100% 공급이라는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든다. 그러면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200%가 아니라 1000%로 풀어주겠다. 1000%로 풀어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 말씀드렸죠. 홍콩 혹은 맨해튼 이런 지금은요 국가 간 경쟁력이 아니라 도시 간 경쟁력이기 때문에 도시는 집중돼야 되고 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인간은 모여서 살 때만이 효율성이 높아지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세상이라 해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는 이와 같이 용적률을 200%를 1000%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개인의 땅을 그대로 풀어줘 버리면요 개인에게 이득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용적률을 200% 정도가 지금 상한선이라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용적률 200%를 300% 내지는 400%로 풀어주는 대신에 그 지상에 1000%로 가정했을 때 600 내지는 700%의 용적률에 해당되는 부분을 국가에서 임대주택으로 국가의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게 준다는 조건으로 개인 토지의 용적률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200평짜리 집을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상에 400평 정도밖에 집을 못 짓죠. 그런데 이것을 600평 정도의 집을 짓도록 허용해 주는 대신에 그 위에 뭐 700평이 됐든 800평이 됐든 더 높은 용적률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부가 갖도록 정부에서 주는 쪽으로 이렇게 타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말씀드렸듯이 이 공중권에 대해서 국가가 권리를 갖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이 불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가면 토지 문제, 주택 문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국민들이 모두 동의를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법제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매년 20조, 30조 정도 이렇게 투자해서 한 10년 정도만 공부하면요 우리나라 주택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비단 주택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출산의 문제라든지 이제 주택에 투자될, 주택에 소요될, 그러니까 주거비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 여유 자금들이 다른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임대주택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이다. 이렇게 이제 최소한의 비용은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자녀를 한 명 놓으면 보증금 10만원도 없애주고, 자녀를 2명 놓으면 보증금을 10만원 주고, 자녀를 3살 놓으면 보증금을 20만원 주고. 프랑스라든지 서구 유럽이 특히 프랑스가 출산율을 떨어진 출산율을 회복한 대표적인 나라죠. 우리도 이렇게 주거비의 문제로 출산율을 해결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여유자금 혹은 가용자금,
가처분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소비를 되살리고 우선 이 사회가 이 지금 청년들이 88세대라든지 뭐 3포 세대라든지 결혼, 연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사는 이 시대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거비만 해결이 되면요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3포 세대가 되어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또 하나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것이 우리 늘 얘기되는 그 재산세 문제죠. 이것은 뭐 간단히 보면 우리의 재산세 수준은 미국의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1,000만 원짜리, 아니 10억짜리 주택이면 한 200~3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죠. 매년 내는 보유세금을 내죠. 재산세가.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1,000만 원 정도가 넘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사실 세금은 어떤 기준에 서 걷어야 되느냐. 세금은 응능과 응익,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수익이 발생되는 곳에는 세금이 부과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재산세 비율이요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든 말든 이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재산세만 좀 제대로 받아서 이런 재산세가 특히 목적세로 해서 임대주택을 짓는데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집값 문제는 최소한도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안타까움이죠. 뭐 거짓과 우상이라는 큰 타이틀로 타이틀을 만들고 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움 때문에 이런 동영상을 찍어보지만 어쨌든 국가가 정치권이 혹은 국민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주거의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권리다. 땅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원래 권리가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남한의 국토를 남한의 인구수로 나누면요 1인당 한 700평 정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인야도 포함되죠. 그래서 한 가구당 한 2~3천 평 정도는 원래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땅을 조물주가 만들어준 땅을 개인에게 소유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어불성설이죠.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나는 부모가 땅 한 평도 없기 때문에 내가 땅이 없는 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땅은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죠. 우리가 공기를 돈 주고 사서 마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도 어느 정도는 그렇죠. 땅도 마찬가지다. 이런 권리라면 임대주택은요, 아니 특히 뭐 토지는 당연히 인간에게 배분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이런 의식 안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노력해야 되겠다. 이것이 사유재산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식된 것, 이것이 허상이고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이런 우상을 깨치고 이게 굳이 무슨 사회주의자의 논리, 공산주의자의 논리가 아니다 이거죠. 자본주의, 따뜻한 자본주의 혹은 인간 본연의 권리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의식들을 일반화해 가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우상과 어떤 거짓으로부터 깨어나는 인간이 주인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